2024년 4월 28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 5월의 분위기에서 360을 잘 지키고 있어요. 36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착륙이면은 5월에 세리메이가 터지면 이제 340선에서 방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300까지 볼게요. 300에서 340 사이, 이 구간에서 방어가 돼야 되고요. 세리메이가 안 터진더라도 360에서 지난번 찍었던 380을 쫓기는 빡빡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이 지금 요렇게 네 개가 나뉘는데요. 여기가 360 구간이고요. 380, 340, 그다음에 32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트레이드 범주 안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 위험망과 한계 기업, 그 다음에 금융권 위험이 동일하게 있고요. 이스라엘, 이란의 무력 충돌 위험은 뒤로 뺐습니다. 조금 잦아들었고요. 가자 지구에서의 사태가 좀 더 심각하게 수준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상황은 이제 연착륙인 거죠. 지난 해에 얘기했던 그 연착륙, 경착륙에서 결과적으로 우리만 뒤로 볼 수 있는데요. 경착륙 확률을 높게 봤었는데 연착륙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내려온다면 경착륙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인상 일보는 일단은 동결로 한번 쉬어가고 있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동결한 근거가 물가가 안 올라야 돼요. 근데 물가가 올라버리면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고 1.5%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둘 다 조심스럽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S는 39, 38 동일하고요. 원달러율이 조금 내려온 게 긍정적입니다. 근데 차트상 보시면은 이렇게 삼삼 만들어서 내리꽂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처음으로 새로운 고점을 돌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여건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대출과 가계대출, 비운용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상당히 높다는 거. 이게 시장에 더 높은 금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CDS는 전반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위험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신용위험인데 가계, 기업 둘 다 신용위험 커진다는 이 헤드라인이 제일 문제가 있고요. 4월 위기설인데 건설, 저축, 화학, 유통, 건설부터 촉발돼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축은행들이 신용등급 하락, 이것도 결국에는 고금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익스포저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대출만 계속 주고 이 실적만 채워 나가다 보면 이거에 대한 부실평가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실평가가 높으면 대출을 안 해주라는 소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의례적으로 하다 보면 제2금융권이 리스크를 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사 등급 파악은 제락이고 우수 카드채 장기 투자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카드에서의 그 한 달 정도 자기들이 현금을 가질 수 있는 그 힘, 그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전처럼 LG 카드죠. LG 카드의 그런 타격은 조금 덜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측면은 카드사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스 때문에 자금난이 있으면 카드로 넘길 수 있죠. 카드 대출, 저리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여기가 진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진짜 시장은 엄청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과 은행 위험이고요. 브릿지론 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리스크가 있고요. 저축은행 부실이 있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조차도 브릿지론 매입해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차근차근 끝나는 거고, 선거 끝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강제로 옥죄는 일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4월부터 10월 사이, 그러니까 5월이죠. 이제 5월부터 10월 사이에 이 구간에 이벤트 하나 터지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1차 매수 구간이 아닐까. 새로운 1차 매수 구간이고, 그리고 이게 급락이 나와서 한 300선 언저리까지 나오면 땡큐 하면서 대응해도 되는 구간이 됩니다. 왜냐면 이번에 경기 침체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이끌어낸 경기 침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일단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 딱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사업장 구조조정 예고가 되어 있고요. 건설업계 후폭풍이고 실제로 지방 경기는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죠. 지방 비주거 시설 다수 대상 고금리 이제 매각 난항이라는 거고요. 리세션과 경기 침체 한계 기업인데요. 경기 침체는 시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5월에서 10월에서 나느냐, 올해에 아니면은 내년으로 넘어가냐 이 게임인 것 같은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추경을 꼭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도 해도 돼요. 근데
플러스 알파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금액 한 25조 금방 언저리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650조에서 25조는 한 4%밖에 안 됩니다. 10% 정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 정도 해야 전체적으로 지방 경기도 그렇고 전체적 경기가 조금은 버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일본 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기축통화 아니라고 못하는 것 자체가 원달러 환율을 역전시키면서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잘 참아가지고 계속 버티다가 진짜가 터졌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있다면 그건 또 나쁘지 않습니다.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때도 똑같이 균형재정 이야기하면 진짜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한계에 처해 있었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 이거 똑같이 있고요. 총선 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제 터지고 강남 호텔방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거죠. 왜냐면 이쪽에 와서 돈 빌려 간다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을 구할 때는 임장 요거는 투자의 개념으로 이제 한번 생각하시면 되는데 택시 배달앱이 자유롭게 잘 되냐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가 위험해진다는 그 얘기예요. 연체율 높아지고 있고 고금리 연체 악순환이고 관광을 제주도로 많이 안 가죠. 그것도 영향고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있는 금융위 위기는 수치는 낮지만 옥석 가리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와 소상공인 연체율에 주의를 해야 되고, 협의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너무 많이 풀려 있거든요. 이자 지원으로 못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가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가게가 무너지지 않게끔 관리가 필요하거나 우리나라 상속세도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진짜 실질 상속이라고 하면 조금 낮춰주는 방식,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낮춰주는 방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부동산은 111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출 불여 우실이 있다는 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 중국이 일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사회적 파장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몇 개의 저축은행이 무너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태형건설의 부도 이후에 좀 잠잠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5월에서 10월 사이가 이제 위험한 구간이고 그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본과 금리 인상 시작이고요. 지금은 또 동결은 했어요. 일본은 금리 동결 요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거 다음 회의 일정에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장 빨라도 9월인데 1일 전인데 이게 그 사이에 디폴트 비슷한 게 터져야 이게 나올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그냥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금리 인상 저는 요소를 더 강화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 6.5%까지 상승 위험도 있다는 거 그거 보시고요. 일본도 1% 급락 출발이라고 했는데 미국 금리 인상론에 따라서 영향을 되는 거고 연준에도 매퍼 반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년물이 5% 살짝 넘었었어요. 얼마 전에. 그다음에 금값 오르는 거는 중국의 자산 가치가 폭락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PIC 피진처가 뭐예요? 금밖에 없죠. 금의 가치는 고정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반쯤 고정이고 금리가 인하되면 올라가기 때문에 금은 저는 지금 그냥 간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조금 지켜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부동산과 미국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조금 올라갔는데 부동산 경기 둔화는 그냥 이게 디폴트로 가져가는 우리가 2000년도에 있었던 건물들이 아파트라든지 미분양 났던 게 결국에는 팔린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유 토지 사용권 판매도 줄었다. 그 다음에 여기 승인액만 100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111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힘들다고 했는데 얘는 100조를 막 땡겨서 쓸 수 있죠. 세계 두 번째의 경제 대국이니까. 그다음에 컨트리 가드는 중국의 부동산 회사고 여기서도 디폴트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다 파산한 UBS 전문가는 중국 시장은 회복 조짐인데 이게 부동산 경기 회복인지 중국 경제 회복인지 중요합니다. 경제 회복이 부풀어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이게 반도체에 그런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 쪽으로 IT 쪽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20% 하락, 공실률 사상 최대고 미상업용 부동산의 금융권이 미상이라는 게 지난주로 간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와 유지비, 그 다음에 부동산가 높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경기 침체의 반증이라는 거고 실제로 지금 경기 침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대형 기업들이 수익률이 20% 나는 기업들은 생각해보세요. 5% 마이너스 나도 의미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양 고리 안에 있다. 삼성전자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 이유가 수익률이 20%가 지금 안 나고 거의 본전 똔똔이냐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반도체가 끌고 가니까 같이 딸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란 이스라엘 뒤로 옮겼는데요. 이란이 공격을 안 한 이유.
이스라엘 요거를 미사일을 막아냈으면 갔겠죠. 근데 신형 미사일을 쐈대요. 그게 이제 있는 거고 대놓고 치고받는데 이란 이스라엘 전쟁 규칙에 일단 한번 붙어본 거죠. 살짝 간보기를 했는데 해볼 만했으면 진짜 진정한 의미가 있었으면은 이란이 더 세게 때렸을 거고 이스라엘도 세게 때렸을 겁니다. 근데 나 이 정도 위력이 있어를 보이면서 이스라엘이 좀 압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는 맞아요. 군사력은 높은데 이란이 좀 큰 나라는 맞고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기술력에서 조금 밀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가자 지구죠. 가자 지구에 대해서 협상이 휴전 협상을 계속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얘 언제나 도화선이라서 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또 전쟁을 안 하면 또 조용했다가 또 한 번씩 이런 사태가 또 탕탕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장의 잠재적인 위험이 될 거고 중동 전쟁이 그 80년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물가가 높아지고 오일 가격이 높아지는 거. 그게 지금 비슷한 유사하게 재림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40년 주기 같은데요. 40년, 30년 그냥 시나리오로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나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위험 점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또 넥스트 윅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입니다. 이제 진짜 5월이고요. 여기서 저는 아시다시피 손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손절 안 하고 마이너스 50이든 마이너스 80이든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40으로 낮추거나 마이너스 50인 경우는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이 정도로 투자했던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10분의 1 정도로 갖춰가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오를 것 같은 종목이 있으면 언제나 꾸역꾸역 차 모으셨다가 적정 수익이 오면은 순환매 장세를 통해 가지고 매도하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험 점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꾸준히 계속 이런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